우리 미래의 빛과 소금이 될 친구들아, 우리 함께 새로운 그림을 만나보자. 이렇게 작품을 감상하면서 미술과 친해질 수 있을 거야. 미술 작품에는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야. 작품 속에 숨은 이야기를 찾으면 상상력과 창의력이 커진단다. 함께 그림을 감상하며 명화 속의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보자꾸나. 얼굴이 온통 꽃으로 덮여 있어. 코는 백합의 봉우리, 입술은 장미의 봉우리, 귀는 탐스런 모란이야. 자세히 보면 꽃인데 떨어져서 보면 소년의 얼굴이야. 그럼 이 그림은 꽃을 그린 정물화일까? 사람을 그린 초상화일까? 이 기발한 그림은 아르침볼도의 봄이란다. 현대미술 작품처럼 보이지만 이 그림은 600여 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니?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어. 라파엘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과거의 천재들을 모아서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에 그렸어. 그리고 그리스 철학자들 얼굴은 자신이 좋아하는 화가 친구들의 얼굴로 그렸단다. 숨어있는 화가의 얼굴들을 한번 찾아볼까? 먼저 가운데 있는 플라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이야. 그리고 제일 앞에 턱을 괴고 있는 얼굴은 미켈란젤로로 그렸단다. 오른쪽 검은 모자를 쓴 얼굴이 살짝 보이는데 이 사람은 바로 라파엘로 자신이야. 재밌지 않니? 문화, 예술, 패션의 도시하면 파리지. 150년 전 파리의 풍경을 알고 싶다면 이 그림을 보렴. 이곳은 몽마르트 언덕의 파티장이야. 이 작품은 물랭드라 갈레트, 르누아르의 대표작이야. 르누아르는 물감을 팔레트에 따로 섞어 쓰지 않고 캔버스에서 바로 그려 섞는 기법을 써서 색이 번진 것처럼 보인단다. 밝은 분위기의 파티를 보니 나도 파티에 가보고 싶구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작품을 그렸던 요하네스 베르베르의 다른 작품을 만나보자꾸나. 우유 따르는 여인이야. 부엌에서 여인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 고요한 일상의 아침이 그대로 전해져 오지? 항아리에서 흘러나오는 한 줄기의 우유가 이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있어. 잘려 준비된 빵을 보고 있으니 하나 집어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걸? 너희들 나폴레옹을 알고 있니?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에서 역사의 영웅이었지. 세계사의 전설이 된 인물이야. 그런데 나폴레옹은 스스로를 영웅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했단다. 바로 그림과 음악이었어. 베토벤은 나폴레옹을 주인공으로 교향곡 3번 영웅을 썼고 다비드는 이 그림을 그려 나폴레옹에게 바쳤지. 그러고 보면 나폴레옹은 정말 예술을 아는 똑똑한 사람이었나봐. 한 화가가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며 창문 밖으로 바다를 보고 있어. 해가 떠오르는 순간을 그리고 있구나. 꼭 해가 안개에 스며드는 듯한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 같아. 이 무심한 듯 빠르게 그린 그림은 세상을 놀라게 했어. 풍경은 그 순간의 인상이라는 거야. 이 작품은 세계 미술사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그림이야. 모네의 이 그림으로 인상주의가 시작되었어. 어느 더운 날, 사람들이 물속에서 놀고 있어. 멀리 공장들이 연기를 내뿜고 있구나. 평범한 서민들이 생강에서 쉬고 있는 그림이야. 이 그림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어. 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면 점으로 찍어 묘사했기 때문이지. 이런 기법은 점묘법이라고 불렀어. 이 그림은 세라의 도전 정신이 돋보이는 작품이야. 나도 날씨가 더워지면 물놀이 하러 가야지. 생트 빅투아르 사는 세잔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대. 그래서 그는 몇십 년 동안 생트 빅투아르 산을 100여 점 가까이 그렸어. 세잔은 그림을 그릴 때
오랜 시간 관찰하여 그림을 그렸는데 사과를 그리면 그 사과가 썩을 때까지 바라보았다고 해. 산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니. 나도 우리 동네의 산을 보고 그림을 그려보면 산이랑 친구가 될 수 있겠지? 이 사람은 누굴까? 긴 얼굴과 목, 양옆으로 길게 찢어진 눈, 코도 너무 길어? 모딜리아니가 그린 자신의 부인이야. 모딜리아니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얼굴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르게 그리는 시도를 했어. 그런데 눈은 왜 초록색으로 그렸을까? 모딜리아니는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던 푸른빛을 눈에 그려 넣었대. 정말 모딜리아니는 부인을 사랑했나봐. 나이가리아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야. 이 엄청난 폭포를 멋지게 그려내서 유명해진 화가가 있어. 바로 에드윈 처치야. 많은 화가들이 이 폭포의 장엄함을 그리고 싶어 했는데 처치가 보란듯이 멋지게 그려냈어. 물의 양은 폭포 중 최고라는 나이아가라를 잘 표현했단다. 그림 속에서 폭포의 웅장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너희들 샤넬을 아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 디자이너야. 이 그림은 세기의 디자이너 샤넬의 초상화를 그린 작품이란다. 이 그림을 그린 모랑생은 샤넬의 친구였는데 샤넬이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대. 열심히 그려서 보여주니 막상 샤넬은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단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그림의 아름다운 색채와 몽환적인 여인의 매력에 푹 빠졌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도화지에 물감을 잘못 떨어뜨리면 그림을 망친 것 같아 속상하잖아. 여기 물감을 마구 떨어뜨려도 괜찮은 그림이 있어. 잭슨 폴록의 넘버 1이야. 캔버스 위로 물감도 던지고 온몸을 던졌는데 이러한 방법을 액션 페인팅이라고 해. 잭슨 폴록은 느낀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추상표현주의의 대표 화가야. 폴록은 이렇게 틀을 부수는 예술로 세상을 놀라게 했어. 이 그림은 미국의 화가 그랜트 우드의 아메리칸 고딕이야. 평범한 미국 농촌을 배경으로 그려졌어. 뭔가 엄숙한 표정의 두 사람이 보여. 작품 속의 두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는걸? 이 평범해 보이는 그림이 패러디도 많이 되고 미국 미술의 아이콘이 될 정도로 유명해졌단다. 자유분방한 미국에서 이런 엄숙한 그림이 사랑받다니 재미있는 일이야. 그림 속 포동포동한 소녀는 마르가리타 공주야. 이 공주는 원래는 정말 예쁜 공주란다. 보테로는 거장들의 작품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풍부화해서 그렸어. 이런 작품을 패러디 작품이라고 하는데 작을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기법이야. 이런 기법을 통해 사람들은 그림을 친근하게 느끼고 즐거워하기도 해. 우리도 명화를 나만의 기법으로 따라 그려보자꾸나. 시원시원하게 그려진 나무의 굵은 가지에 독수리 두 마리가 앉아있어. 아래에 앉은 독수리는 날카로운 눈으로 멀리 바라보고 위쪽에 앉은 독수리는 머리를 아래쪽으로 굽어보고 있어. 호치도라는 그림이야. 이 그림을 그린 장승업은 머슴이었대. 그런데 어느 날 주인집에 있는 그림을 따라 그리다가 유명한 화가가 되었단다. 독수리의 매서운 눈빛이 멋지지 않니? 우리나라의 국보 한 점 감상해볼래? 이 그림은 중국에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겨우 돌아온 소중한 그림이야. 김정희는 서예가로도 유명하신 분이란다. 그림 옆에는 글도 적혀 있는데 변함없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내용이 있어. 김정희의 그림은 기교보다는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림이었대. 국보 제180호 세안도 한번 감상해보렴.
너희들 꿈에서 깨어나서 꿈속을 그리고 싶은 적이 있어? 이 작품의 제목은 꿈속에서 만난 이상적인 낙원이라는 뜻이란다. 대단한 그림 솜씨로 감탄을 자아하는 그림이야. 그런데 슬프게도 이 그림은 일본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일본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하지만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찾을 수 있겠지? 몽유도 원도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란다. Midnight, not a sound from the pavement. Has the moon lost memory? She is smiling alone. In the lamplight, the withered leaves collect at my feet.